문제가 되게 길어. 6개의 주머니에 1부터 6까지의 번호가 하나씩 붙어 있다. 각 주머니마다 20개의 동전이 들어있고 그중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는 주머니의 번호와 같다. 자, 이렇게 주머니가 6개가 있는데 각 주머니에는 20개의 동전이 있는데 여기 다 동전이 20개가 있답니다. 이 중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는 주머니 번호와 같다. 여기는 100원짜리 몇 개?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있다는 얘기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와 같은 번호의 주머니를 뽑고 뽑은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동전을 꺼낸다. 꺼낸 동전이 100원짜리 동전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케이스가 많아서 아마 질문하신 것 같아. 그럼 제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 5, 6, 6가지 경우죠. 그럼 케이스가 6개 나올 겁니다. 주사위 던져서 1이 나오는 경우, 2가 나오는 경우, 3이 나오는 경우, 4가 나오는 경우, 5, 6 이렇게 6가지 있겠죠. 그럼 주사위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지? 6분의 1. 1의 눈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서 동전을 하나 꺼낼 거예요. 1개의 동전을 꺼낸다라고 했어요. 1개의 동전을 꺼냈는데 걔가 100원짜리일 확률이 얼마일까요? 여기 지금 동전 몇 개 있대? 20개. 20개 중에 100원짜리가 몇 개라고? 1개. 그럼 100원짜리 동전을 꺼낼 확률은 20분의 1 되겠지?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눈의 수가 2가 나왔을 때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2번 주머니를 선택하겠죠. 2번 주머니를 선택하고 동전을 하나 꺼냈는데 100원짜리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되겠지. 규칙이 있는 거 보입니까? 3의 눈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고 그러면 3번 주머니에서 하나를 꺼내는데 100원짜리 동전이 나올 확률이 20분의 3이지. 100원짜리가 3개니까. 다 똑같을 것 같아. 6분의 1 곱하기 얘는 4개. 6분의 1 곱하기 얘는 100원짜리 5개. 6개.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 다 더하시면 그게 확률 아니야? 다 더하면 되죠. 다 더하면 그게 100원짜리 동전을 뽑을 확률입니다. 그럼 분모는 다 120으로 똑같고요. 분자는 1, 2, 3, 4, 5, 6. 자, 이거 우리 등차수열의 합 시간에 배웠지? 1부터 6까지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7, 7, 7, 3, 7에 21. 3으로 약분하면 40분의 7. 자, 여기까지 됩니까? 자, 40분의 7이 제가 여기서 주사위를 던지고 그 주사위 눈의 수에 적힌 주머니를 뽑고 100원짜리 동전이 나올 확률이고 자, 100원짜리 동전일 때 이 동전이 짝수 번호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여라.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죠. 제가 이 시행을 했더니 100원짜리 동전이 나온 겁니다. 그럼 100원짜리 동전이 나왔으면 일어난 사건의 확률이 어디로 가면 된다고? 조건부 확률에서 분모로 가면 된다고? 일어난 사건의 확률이 분모로 가면 됩니다. 이거 6개 더한 거. 그 다음에 분자는 뭐를 써야 되냐면 100원짜리 동전이면서 짝수일 확률. 짝수일 확률이면 이거죠. 이거 3마리. 그럼 120분의 2, 4, 6 더하면 되겠네. 맞지요? 됐어? 자, 분모 분자에 다 120 곱해주면 얘는 2, 4, 6에 한만 남을 테니까 12고 여기는 120 곱해주면 3, 7에 21이고 3으로 약분하면 자, 7분의 4 나오겠네. 아마 답지에는 뭐 시그마로 표현돼서 지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시그마 쓸 필요 없이 그냥 직접 확률 구하시면 됩니다. 자, 시그마는 아마 다음 주쯤에 하겠죠. 자, 6-7번이 이제 아주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고전적인 문제고 보통 우리의 직관과 좀 답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어딜 가서 수학을 배운 사람이랑 배우지 않은 사람이랑 구해봐라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답이 다르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처음에는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예시는 앞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을 인생 살면서 좀 어느 정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 자, 5회에 1회의 비율로 모자를 잃어버린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사실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게 뭐니?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것 중에? 지갑? 지갑, 에어팟? 그거 말고 진짜 나만 그런가? 맨날 잃어버리는 거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아, 전자담배. 전자담배는 니네 착각하는데 내가 담배를 잃어버린 경우는 없어. 저건 생필품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고 저걸 잃어버린다는 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고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저같이 약간 그 커뮤니티 중독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됩니다. 가장 잘 잃어버리는 거는 우산이야. 니네 우산 안 잃어버리니? 내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잃어버린 우산만 해도 아마 100개가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제 강의실 뒤에도 20 몇 개인가 우산이 있어서 다 갖다 버리고 몇 개만 남겨놨어요. 비만 오면 당신들이 우산을 여기다 넣고 그냥 집에 다 가가지고 보통 이건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모자가 아니라 우산 문제로 제일 많이 써 있습니다. 사실 여자래. 여러분들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모자는 잃어버릴 확률이 드물어요. 왜지? 보통 머리 안 감아서 쓰고 나오지 않니? 근데 모자를 벗을 일 자체가 별로 없어. 또 여학생들은 모자 썼다가 벗으면 머리 눌리기 때문에 모자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는데 뭐 병신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아무튼 모자를 잃어버렸다, 우산을 잃어버렸다, 뭐 아까 에어팟도 나왔는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첫 번째 문장이 말하는 건 이 사람은 그냥 어떤 기계처럼 5번에 한 번에는 무조건 모자를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이 5분의 1입니다. 자, 그냥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을 5분의 1이다를 굉장히 고급지게 표현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아주 못된 버릇이 있는데 있는 K군. K군은 또 뭐야? 그냥 철수나 영이나 쓰지 K군이래. K군이 새 친구. 새 친구 이름도 ABC네요. ABC의 집을 한 차례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 모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결국 이 학생은 모자는 잃어버린 거야? 안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야. 이 사건은 일어난 거지. 모자를 잃어버린 사건은 일어난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다며. 제가 조건부 확률은 보통 D가 뭐뭐 할 때 하고 콤마가 찍혀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 표현이 아니더라도 문장을 읽다 보면 모자를 잃어버린 게 맞지. 모자를 잃어버린 건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자는 일단 잃어버렸어요. 이건 일어난 사건이야. 그럼 수학을 배운 분이면 이 문장에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단숨에 알아차리셔야 돼요. 모자를 안 잃어버리는 경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 지금. 내가 확인을 했더니 결국은 모자는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B의 집에서 모자를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중요한 두 번째 멘트가 차례로 친구를 되게 좋아하네. 친구를 하루에 3군데나 친구 집을 가나요? 이 순서대로 갔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의 그냥 직관으로 보면 뭐 3군데 들렸으니까 3군데에서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은 3분의 1을 똑같겠네 히히 하면 이제 답에 당연히 그런 문제가 나올 리가 없겠지. 이거 아닙니다. 이게 보통 수학을 전혀 배우지 않은 분들이 도박장에서도 이상한 배팅을 할 때 확률을 전혀 잘못 구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데 이거 아니고 일단 당신들이 K군이라고 K군 왜 K군이 웃기지? K군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K군이 모자를 잃어버린다라는 거 여기 당연히 뭐 길거리 가다가 잃어버린다 이런 건 패스하고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친구 이름도 A 친구네 집에서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냥 X표 쓸게. 제가 문장을 쓰면 너무 기니까. 두 번째는 B 친구네 집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C 친구네 집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잃어버리는 케이스가 3가지라고 해서 확률이 똑같은 건 아니죠. 잠깐만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게 내 주머니에 흰 공이 3개가 있고 검은 공이 하나 있어. 근데 제가 공을 뽑아서 색깔을 확인하면 2가지 경우밖에 없지. 흰 공 아니면 검은 공이에요. 근데 둘 다 확률이 2분의 1 똑같니? 아니지. 흰 공 뽑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맞습니까?
케이스는 3개더라도 각각의 확률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A 친구네 집에서 잃어버릴 확률. 이러면 K는 이제 모자를 이렇게 쓰고 나왔어. 모자를 쓰고 나와서 K 집에 가서 그냥 갖다 버리고 온 거죠. 이 확률이 얼마니? 5분의 1이죠, 5분의 1. 잃어버릴 확률이 5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주의하셔야 돼요. B 친구네 집에서 잃어버리게 되려면 A 친구네 집에서 열심히 놀았어. 놀고는 모자를 챙겼어야 돼? 잃어버렸어야 돼? 일단 챙기고 돌아왔는데 B 친구네 집에서 잃어버린 거죠. 그럼 A라는 친구의 집에 들렸는데 모자는 안 잃어버렸습니다. 멀쩡히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병신같이 B 집에 가서 잃어버린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B 집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5분의 1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차례대로 A, B, C를 방문했기 때문에 A 친구 집에서는 정상적으로 쓰고 나왔고 B 친구 집에서 잃어버렸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C 친구 집에서 잃어버리려면 A 친구, B 친구 집에서는 멀쩡히 쓰고 나왔어야 돼요.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지금 얘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어.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모자를 잃어버린 사건은 일어난 겁니다. 항상 잃어버린 사건의 확률이 분 뭐로 간다라고 이 형태를 제가 먼저 기억해달라고 했죠. 관계식에 일단 집중하지 마시고 집착하지 말고 형태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항상 이 모양, 아니 또 왜 내가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니? 항상 이런 모양이라고 했죠. 조건부 확률이. 일어난 사건의 확률이 분 뭐로 가야 되고 이제 기대하는 사건이 분 자로 가면 됩니다. 제가 기대하는 사건이 뭘까, 준혁아? B에서 잃어버리고. 이게 여기 있으면 되겠죠. 제가 이 모양이라고 쓰는 건 어떤 확률, 이렇게 세 가지인데 결국 여기는 뭘 썼냐면 요 확률 쓴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계산을 좀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125를 분모 분자에 곱해볼게. 그럼 여기다 125 곱하면 얘는 25고요. 얘는 125 약분하면 5, 4, 20이겠고 얘는 16. 얘는 뭐 얘랑 똑같겠죠? 20. 아우 계산이 왜 이래? 45, 61. 61분의 20 나오지. 맞습니까? 됐어? 잠깐. 내가 당신들 이해했나 문장으로 물어볼게. 문제가 똑같은데 제가 A 친구 집에서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은 얼마입니까? 5분의 1입니다. 근데 그 앞에 추가되는 문장이 모자를 잃어버리는 것을 알았을 때 A 친구네 집에서 잃어버릴 확률도 5분의 1이니? 아니야. 모자를 잃어버린 걸 알았다라는 건 전제 조건이 바뀐 거고 그때는 이거분에 이걸 여기다 쓰셔야겠죠. 이 문맥적인 차이 이해되니? 그냥 A라는 친구에서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은 5분의 1이에요. 근데 모자를 잃어버린 걸 알았을 때 A 친구 집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다시 이거 다 더한 거분에 5분의 1 써야 된다고. 좀 복잡하지? 됐죠 일단? 자, 이제 조건이 더 다양해졌어. 6-11번부터 보면 주머니 A에는 붉은 공이 5개, 흰 공이 3개가 들어있다. 제가 뭐 그림으로 대충 표시해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있고 주머니 B에는 붉은 공이 4개, 흰 공이 6개 들어있다. 자, 이렇게 있대. 지금 공이 얘는 8개고 얘는 10개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조건을 그림으로 표시한 거고 자, 주머니 A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 B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고 3개 모두 붉은 공이라는 걸 구하래. 일단 1번은 쉽습니다. 여기서도 공을 하나 꺼내고 여기서는 공을 2개 꺼낼 텐데 3개 모두 붉은 공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붉은 공 뽑을 확률 얼마지? 8분의 5. 아, 심플하네. 여기서 2개를 뽑는데 모두 붉은 공일 확률은 10C 2분의 4C. 뭐 이렇게 되겠지.
얘는 어떤 식이고 나발이고 뭐 할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책에 나온 해설에 나온 그 식에 집중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 계산하시면 12분의 1이 나온대요. 1번은 그냥 자연스럽게 잇따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확률을 자연스럽게 곱한 거고, 2번은 A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주머니 B에 넣은 후에 다시 B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이 공이 붉은 공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2번이 지금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확률의 곱셈 정리? 자, 그럼 케이스가 두 가지 아닙니까? A에서 흰 공을 꺼내고 걔를 주머니 B에 넣은 다음에 B에서 한 개를 꺼내는데 붉은 공. 자, 이런 케이스가 있겠고, 두 번째는 A에서 제가 붉은 공을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에서는 여전히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죠. 두 가지는 근데 동시에는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하고 자연스럽게 더하면 될 거야. 자, 첫 번째 A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8분의 3이죠. 맞지? 근데 이 꺼낸 공을 색을 확인하고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B에 넣는다라고 했어요. B에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흰 공이 하나 이렇게 추가된 거야. 추가되고 여기서 하나를 꺼냈는데 붉은 공일 확률은 이제 공은 11개로 늘어났고 붉은 공은 4개. 자, 이렇게 되겠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래는 A에서 붉은 공을 꺼낼 확률은 8분의 5죠. 자, 붉은 공을 꺼내면 8분의 5고 그럼 여기서 꺼낸 공을 여기다 집어넣는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빨간 공이 하나 추가된 겁니다. 그럼 저기 11개의 공 중에 빨간 공을 하나 선택할 확률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럼 둘은 최종적으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니까 갖다 더하시면 되겠고 여기다 4분의 4 곱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답이 희한하게 나와? 88분의 37 나오겠네요. 답은 좀 거지 같지만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씩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공문제다. 또 공문제. 자, 6-12번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주머니에 흰 공 2개, 붉은 공 3개가 들어있다. 또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A부터 시작하여 A, B가 교대로 계속할 때 먼저 흰 공을 꺼내는 쪽이 이기는 것으로 한다. 자,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으면 복원 추출이야, 비복원 추출이야? 비복원 추출이라고 했어요. 원상복귀 시켜놓지 않고 계속 방금 전 상태에서 계속 시행하는 거고, 자, A가 이길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 시행에서는 무슨 공을 꺼내면 이기는 거야? 흰 공을 꺼내면 이기는 거죠. 먼저 흰 공을 꺼내면 이긴대요. 그리고 A부터 시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시행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A, B, A, B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할 텐데 게임을 할 텐데 그럼 A가 이기는 경우는 처음에 이겨버리는 경우 있겠지. 처음에 바로 흰 공을 뽑아서 이기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몇 번째 이기는 경우도 있겠니? 세 번째 이기는 경우도 있겠지. 빨공, 흰공 두둥. 근데 5번째도 있을까요? 5번째까지는 갈 수가 없죠. 앞에서 빨공을 뽑으면 얘는 흰공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무조건 흰공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케이스가 2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돼?
그럼 A부터 시행을 했는데 바로 공을 뽑았어. 뽑았는데 한 번에 이기는 경우. 자, 한 번에 이기는 경우는 그냥 저기서 흰 공 뽑는 경우. 5분의 2지. 이제 두 번째도 자연스럽게 구하면 되는데 자, 이 경우는 세 번째 이겨야 돼요, A가. 그럼 처음에 A는 무슨 공 뽑았어야 되지? 붉은 공. 붉은 공 뽑을 확률이 얼마? 5분의 3.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붉은 공을 뽑았어. 갖다 버려. 왜? 비보건 추출이니까. 그 다음에 B도 또 붉은 공을 뽑아야 되죠. 지금 A가 이길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B가 붉은 공을 뽑을 확률은 몇 분의 몇입니까? 4분의 2죠. 또 B도 뽑아서 갖다 버렸어. 자, 이제 다시 세 번째 A의 순서가 돼서 공을 뽑았는데 흰 공일 확률 얼마? 3분의 2가 되겠죠. 자, 이제 적절히 약분. 2, 4는 한 번에 약분하고 짠짠 약분하면 5분의 1이네. 자, 둘은 동시에 날 수가 없죠. 동시에 날 수 없으니까 5분의 3의 확률로 A가 이긴다. 자, 여기까지 됩니까? 자, 두 번째는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 3회 이내에 시행해서 A가 이길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3회 이내? 이 표현이 왜 이래? 음, 3회 이내. 잠깐 3회까지 해야 되나? 3회, 여러분들 책에도 3회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제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원래 이내가 포함을 하는 거니? 그냥 포함을 한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 3회 이내면 그냥 그렇게 풉시다. 제가 국어를 잘 못해서 1회에서 A가 이겨도 되고요. 3회에서 이겨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위의 케이스랑 정확히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라고 했죠.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라고 하면 흰 공을 뽑을 확률에 변함이 없지. 계속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얘도 1회에 그대로 A가 이길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회에 A가 이길 확률은 A가 처음에 빨간 공 뽑아야 돼. 그 다음에 B도 빨간 공을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A는 다시 흰 공 뽑으면 되겠죠. 이번에는 처음 상태로 복귀시켜 놓는 상황이니까 확률 변함 없죠. 이거랑은 다릅니다. 이게 앞에 멘트의 차이점이고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 두 확률을 더하면 되는데 얘는 결국은 125분의 50 나오죠. 두 개 더하시면 125분의 68. 뭐 약분은 되지 않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 내고 여러분들 A의 입장이 된다라고 하면 1번이 유리한 거니 2번이 유리한 거니? 1번이 유리하겠지?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고 하는 게 유리하겠고 바로 옆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6-16번. 자, 이제 확률의 마지막을 볼 텐데 독립시행의 확률 볼 거예요. 독립시행의 확률. 이거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건방률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앞에 설명드렸지. 독립사건이랑 종속사건. 맞아? 두 사건 A, B가 독립일 조건은 뭐였지요? 헤헤헤. 이게 사건 A, B가 독립일 조건이었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독립이라는 말의 국어적인 사정적인 의미는 서로 영향이 없는 거예요. 서로 영향이 없는 거. 오케이? 예를 들면 성주가 집에서 공부를 하든 말든 저랑 별 영향이 없죠. 당신 인생에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당신이랑 나랑은 사실 농담이고 당신 성적이 안 오르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겠지. 우리는 독립사건이 아닌 거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국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수학에서는 독립사건 우리가 짧게만 다시 증명을 해봅시다. 이거였죠. 얘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지. 근데 A라는 사건이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두 사건이 완벽히 독립적이어서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에 변함이 없을 때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면 A, B가 독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관계식을 정리해보면 P, B 기분 A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 식 정리하면 정확히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절대 주의하실 점은 그냥 두 사건이 나왔을 때 왠지 독립인 것 같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왠지 독립이다 이런 감각적으로 풀려고 하시면 안 되고 사건 A, B가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면 서로 독립인 겁니다. 이거 독립인 거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독립시행임은 그냥 문제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확률이 변함이 없다. 고정된 상수이면 일단 다 독립시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문제를 푸는데 어떤 학생이 찍어서 문제를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다 라고 하면 그 학생은 찍어서 맞출 확률이 계속 3분의 1이라는 얘기야. 옆에서 뭐 옷을 벗고 춤을 추든 막 5만 원짜리로 뺨때기를 때리든 그냥 얘는 찍어서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변함이 없다. 이 멘트 자체가 독립시행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독립시행임을.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 얼척없는 관계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볼게. 내가 공부를 너무 안 해서 5문제 찍었어. 글러 먹었죠 원래. 시험 보는데 5문제 찍을 정도면 똥망. 근데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랑 똑같이 오지선다라고 해봅시다. 오지선다면 제가 그냥 랜덤으로 그냥 쥐뿔도 몰라.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하나도 모르고 그냥 1, 2, 3, 4, 5번 중에 찍을 거야. 그럼 맞을 확률이 상식적으로 얼마겠지? 5분의 1이겠죠? 찍어서 맞을 확률은 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공부를 안 해서 합답형에서 뭐 기억이 맞는지 니은이 맞는지 하나도 못 골라내서 그냥 5개 중에 생으로 찍는다라고 하면 맞을 확률이 찍어서? 찍어서. 이건 뭐임? 찍어서 맞을 확률 5분의 1 맞죠? 그럼 5문제를 찍었는데 제가 2문제 맞을 확률이 얼마일까요? 퀘스천. 제가 2문제 맞을 확률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2문제만 맞을 확률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또 수학을 전혀 안 배웠다. 찍어서 맞을 확률이 5분의 1인데 2문제 맞으려면 5분의 1, 5분의 1 곱하면 되니까 25분의 1 해해. 맞을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오. 5문제를 제가 찍었어요. 설마 1, 2, 3, 4, 5번을 찍는 분은 없겠지만 편의상. 그러면 얘네 둘을 찍어서 맞히고 땡땡땡 이런 케이스도 있겠고 얘네 둘을 찍어서 맞히고 나머지 땡땡땡 이런 케이스도 있겠고 그치? 얘랑 얘를 맞히고 나머지 틀리는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찍어서 맞출 확률은 얼마일까요? 2문제는 맞히고 3문제는 다 틀렸어. 그러면 앞에 거 2문제는 맞히고 뒤에 거 3문제는 꽝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도 확률이 어떻게 될까? 결국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니까 얘랑 똑같지 않겠어?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된대. 그럼 이 확률은 다 똑같겠죠 지금? 자, 확률이 다 똑같으면 나는 얘가 몇 개인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몇 개 있을까요? 조합 시간에 배웠지. 식으로 표현하면 5C2 혹은5C3이라고 하면 되지. 5문제 중에 내가 맞는 거 2문제 선택하는 개수만큼 있겠죠. 맞습니까? 그치? 그럼 식으로 표현하면 다 확률은 똑같은데 이 똑같은 확률이 5C2개만큼 있으니까 이렇게 쓸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제가 문제수를 좀 늘려볼게. 얘는 학교를 다니면 안 되죠. 20문제를 찍었어. 근데 너무 개불쌍하게 20문제 찍었는데 2문제 맞췄대. 2문제 맞힐 확률이면 이거를 빨리 해봐. 빨리 해보면 2문제는 맞춰야 되니까 5분의 1은 몇 번 곱해져? 2번. 근데 18문제는 죄다 틀려야 되죠. 근데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1, 2번 맞히고 다 틀릴 수도 있고 1, 3번 맞히고 다 틀릴 수도 있고 이게 몇 개나 있을까요? 이번에는 20시 2개만큼 있겠지. 맞아? 그럼 우리가 배운 한도 내에서 충분히 식을 작성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시행은 어떤 주사위를 던진다, 시험 문제를 찍는다, 같은 행위를 계속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그 확률을 깔끔하게 구하는 걸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아래서 알 수 있듯이 여기 써 있는 건 뭘까요? 좀 똑똑하게 표현하면 시행 횟수겠지. 시행 횟수. 5문제를 찍었고 얘는 20문제를 찍은 거 아니야. 시행 횟수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이 자리는 똑같이 움직여야겠지. 내가 기대하는 사건은 지금 시험 문제를 찍어서 맞히는 사건이에요. 맞히는데 20문제 중에 2번 맞췄어. 그러면 5분의 1이 2번 일어났고 5분의 4가 18번 일어났겠지. 두 번째 중요한 건 얘랑 얘입니다. 얘는 그냥 일반적인 책이랑은 좀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 맞아? 여기는 뭘까요, 그럼?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자, 계속 이겁니다. 자, 이번에 예시를 하나만 더 해볼게. 주사위를 12번 던졌어. 이걸 우리가 시행한다라고 하죠. 3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해볼게요. 3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6분의 1. 자, 그러면 이 독립시행의 확률 이식처럼 한번 해볼게. 그럼 제가 기대하는 건 12번 시행해서 3의 눈이 3번 나와야 돼요. 그죠? 3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라고? 6분의 1. 얘가 3번. 그럼 나머지는 다 얘가 안 나오면 되지. 안 나올 확률은 자동으로 6분의 5고 여기는 얼마라고 쓸 수 있을까요? 9번이겠지. 12번 중에 3번이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머지 9번 안 일어나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다가 잘 채워 넣어야 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얘는 그냥 부수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얘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의 확률이니까 그냥 1에서 갖다 빼시면 되고 얘는 전체 시행 횟수에서 요거만큼 빼면 되지. 자, 그럼 얘를 일반화한 확률이 여러분들 책에 적혀 있습니다. 한 번만씩만 써보고 자, n번의 독립시행에서 내가 기대하는 사건 보통 책에는 기대한이라는 말은 안 써 있으니까 저는 소괄호 쓸게. 확률이 P고 얘가 R번 일어날 확률. 이제 얘를 바로 가로로 쭉 써볼게. N번의 시행 중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R번 일어나야 돼요. 근데 기대하는 사건의 확률을 P라고 했으면 얘가 R번, 여기는 뭘까요? 1-P, 여기는 N-R.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워넣을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보통의 책에는 여기 Q라고 많이 써 있는데 Q라는 건 결국 별개의 확률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1-P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할게. 주사위. 정신병들어서 100번 던졌어. 100번 던져서 2의 약수의 눈이 20번 나올 확률. 자, 그럼 천천히 지금 제가 표현한 미지수로 표현해 볼게요. 100번 시행 횟수.
2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지? 3분의 1.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횟수죠. 맞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제 노란색 물결무늬 침북을 쓰지 않고 바로 가로 쓰셔도 됩니다. 100번 중에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20번 일어나면 돼.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건 3분의 1이고 얘가 20번. 그럼 나머지는 죄다 안 일어나면 되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